오늘 영상이 끝나면 AI 에이전트 시대에 내가 해야 됐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라는 그런 해답을 좀 얻어가질 수 있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꽤 중요한 AI 변화 패러다임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등장한 지는 꽤 됐지만 이런 시대 변화를 해설해 주는 것 외에 그래서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지? 내가 어떤 걸 준비해 나가면 되지?와 같은 이런 실천형 질문에 좀 답을 주는 영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AI 요즘에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질문을 입력하고 답변을 받아서 그걸 복사해 쓰는 방식으로 쓰실 겁니다. 이 방식 자체가 나쁘다거나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 2026년도에는 에이전트형 AI가 도래하면서 AI는 좀 그 방식 너머로 진화를 해가고 있다는 점을 꼭 짚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AI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AI가 왜 맥락이 없으면 반쪽짜리 도구에 불과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AI 에이전트 시대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AI가 어떤 형태로 바뀌었는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던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서비스들, 이걸 기술적으로는 사스형 AI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AI가 그쪽 회사 서버에서 작동하고 있고 저희가 브라우저로 찾아가서 물어보는 방식이죠. 이 방식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AI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 안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고요. 내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 내 업무 맥락이 뭔지 AI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다 직접 설명을 해줘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정말 똑똑한데 내 업무를 처음 보는 외부 컨설턴트처럼 일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등장한 에이전트형 AI는 좀 다릅니다. 딜로이트 보고서에도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율 AI 에이전트 시장은 2026년까지 85억 달러, 2030년까지는 350억 달러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를 쓰는 방식이 에이전트 형식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러한 시장 규모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 바로 클로드 코드입니다. 실제로 터미널에서 클로드 코드가 직접 작동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클로드가 실제로 파일을 열고 코드를 실행하고 결과를 내 컴퓨터 안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설명하지 않아도 직접 AI가 내 환경을 보면서 일을 하게 되는 셈이죠. 그것이 바로 방문형이 아니라 상주형으로 AI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좀 개발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엔트로픽이 출시한 게 바로 클로드 코워크라는 일반인을 위한 클로드 코드입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클로드 코드의 강력한 에이전트 능력을 터미널이나 코딩 지식 없이도 쓸 수 있게 만든 버전이에요. 사용 방법은 클로드 코워크를 구글 검색창에서 입력해서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오신 다음에 알맞은 OS별로 데스크탑에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주요 기능을 보아서도 직접 로컬 파일에 접근할 수가 있고 하위 에이전트를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예약된 작업 수행을 통해서 좀 더 AI가 내 컴퓨터 환경 안에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에이전트형 AI는 왜 더 강력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가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맥락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AI 성능은 모델 자체보다 그 모델에게 주어지는 맥락의 질에 훨씬 더 많이 좌우됩니다. 조금 가정해서 말하면 같은 AI에게 배경 정보 없이 질문하는 것과 충분한 맥락을 주고 질문하는 건 완전 다른 AI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새로운 팀원에게 일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 설명 없이 이 보고서 정리해줘 라고 하면 팀원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겠죠. 하지만 우리 팀은 B2B 에듀테크 사업을 하고 이 보고서는 분기 성과 요약용이야. 독자는 임원이고 분량은 A4 한 장이야 라고 말해주면 팀원은 훨씬 더 정확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AI도 완전히 같습니다. 맥락이 많을수록 더 정확하고 더 적절한 결과물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에이전트형 AI의 결정적인 차이가 또 드러나게 되는데요. 내 컴퓨터 안의 파일,
폴더 구조, 이전 작업물들을 직접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AI에게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맥락을 스스로 파악하며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I가 내 폴더를 직접 읽을 수 있는 세상이 없다면 그 폴더 안에 있는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에 대한 정보, 내 프로젝트 배경, 내 업무 방식, 자주 쓰는 용어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어딘가에 정리되어 있을 때 AI는 비로소 제대로 된 팀원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나를 문서화하는 습관입니다. 내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스타일로 작업하는지를 텍스트로 정리해 두는 것. 이것은 AI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잘 설명할 수 있을 때 AI도 나를 잘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를 정리된 형태로 쌓는 습관입니다. 파일 이름을 아무렇게나 저장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카톡 메모에만 흩어놓으면 AI도 그 정보를 쓸 수가 없습니다. 폴더 구조, 파일 이름 규칙, 노션이나 마크다운 같은 정리된 텍스트 형식으로 잘 정리해둬야 하는 것이죠. 이게 앞으로 AI와의 협업을 만들 인프라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질문자에서 지휘자로의 역할 전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AI에게 단순히 답을 물어보는 데서 벗어나서 AI에게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즉 AI를 검색 엔진처럼 쓰는 게 아니라 내 맥락을 이해하는 팀원처럼 활용하는 것. 그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I는 사스형에서 에이전트형으로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AI는 내 컴퓨터에서 직접 들어와서 일할 수가 있어요. 둘째, AI는 맥락을 먹고 살게 됩니다. 내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을수록 AI는 더 정확하게 일을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프롬프트가 아니라 맥락입니다. 더 잘 정리된 나의 정보가 AI 협업에 정말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혹시 만약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이 있다면 단순히 AI가 신기해서가 아니라 이 변화를 진지하게 지켜보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심 절대 헛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정말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 분들도 AI를 정말 쉽게 잘 활용하고 그 가치를 실제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 복잡한 개념을 쉽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익혀가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개념 위주의 설명에 그쳤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클로드 코어카를 직접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쓸 수 있을지를 비개발자와 AI 입문자분들을 대상해서 잘 설명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